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유아러 닥터. 오늘의 주제는 인체의 중심이 무너지는 질환, 허리디스크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의하면 지난 5년간 허리디스크 환자가 무려 2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더욱 심각한 것은 전체 환자 중 약 80% 이상이 40대 이하 젊은 층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허리디스크의 원인과 치료,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기둥 역할을 하는 척추. 척추 건강을 위협하는 허리디스크는 퇴행성 질환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 잘못된 자세와 스트레스로 인해 젊은 층에서도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 치료 후에도 재발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생활습관 교정을 통한 관리가 중요한데 허리디스크의 모든 것에 대해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허리디스크에 관해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윤강준 원장님 자리하셨고요. 스포츠 메디컬 센터 소희용 센터장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허리디스크만큼 환자도 많고 또 치료법도 다양한 질환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원장님, 이 허리디스크는 척추의 어느 부위에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네, 주변에 보면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 병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을 들어서 비유를 한다면 집을 지탱하고 있는 구조물이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기둥 아니겠습니까? 네. 척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체의 기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척추의 모든 힘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잠잘 때를 빼놓고 하루 종일 척추가 꼿꼿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척추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힘이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는 우리 몸의 체중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충격이 오게 되면 그것을 흡수하는 유연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형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부드러운 S자 모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S자 모양을 함으로써 척추의 몸무게가 적절히 분산이 되고 네. 또 어떤 충격에서도 흡수되는 작용이 있습니다. 마치 스프링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뼈들을 자세히 보면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가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물렁뼈가 뼈와 뼈 사이가 부딪히지 말라고 완충작용을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척추는 완충지대에 있는 물렁뼈가 있는데 이 완충지대에 어떤 사소한 충격이나 또 무리가 갔을 때 손상이 오게 되면 그것에 신경을 누르게 되고 이 신경을 누르게 되면 다리에 저림 증상이 오고 또 그것이 요통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질환을 가지고 허리 디스크 질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디스크에 문제가 없어도 그냥 허리에 통증이 있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네. 네. 주변에 보면 뭐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너 다 디스크 아니냐 이렇게 네.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다 허리 디스크라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네.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 요통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 요통의 원인은 뭐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개인마다 또 통증이 나타나는 양상이 각각 다르기도 하고 또 이런 분들을 자세히 보면 척추의 구조를 이해하면 됩니다. 뼈와 뼈 사이에 인대가 있고 근력이 있는데 이 근육에 손상이 있을 때 단순히 요통이 발생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뭐 특별한 치료하지 않아도 2, 3일 정도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대부분 좋아지게 되어 있죠. 이와 달리 허리 디스크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자극하게 돼서 허리에 통증이 오게 되고 그것이 다리까지 저림 증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줄 원리하고 같아요. 네. 한쪽 부분에 신경이 누르면 그 전선이 영향이 가는 곳에 다리와 발바닥 또 심지어는 엄지발가락까지 신경이 가는데 그것이 마비가 오는 경우도 왕왕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허리 디스크라고 해서 허리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경 연결된 전신에까지 증상이 나타나는군요. 네네. 예, 센터장님, 최근 들어서 허리 디스크 환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도 환자가 그렇게 많은 편인가요? 네, 실제로 아주 많습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요통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고된 바에 의하면은 전체 인구 중에서 60에서 한 80%에서 살아가면서 요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허리 디스크는 일반화되어 있고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는 어린 학생들이나 청소년층에서도 허리 디스크로 인한 요통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실제로 저희 센터를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더라도
자기 부모라든지 그다음에 자녀와 함께 오는 가족 단위의 환자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네. 이런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집안의 내력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족이 함께 올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다 싶은데요. 근데 이 주변의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통증이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이 지긋지긋한 허리 디스크의 원인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어떤 것들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허리 디스크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급격하게 충격을 받은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부분적으로 또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자세에 있다가 이것이 누적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가장 빈번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근육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무거운 것을 이렇게 딱 드는 거예요. 들다 보면 허리가 뚝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가 가장 흔하게 허리 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 외에도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서 나쁜 자세로 유지한다든지 또는 뭐 엎드려서 주무신다든지 또 불의의 뭐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이런 경우에도 허리에 디스크가 올 경우가 있고 또 사람은 또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젊은 사람에서부터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서 퇴행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근육이 서서히 약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디스크가 잘 오게 되고 최근 들어서는 젊으신 여성분들에게도 네. 디스크가 많이 발생되는데 뭐 멋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하일같이 높은 거 신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에게 또 사소한 충격이 되게 되면 허리 디스크가 많이 오게 되죠. 왜냐하면 근력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멋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허리를 이렇게 꼬고 앉는 습관을 많이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허리의 근력이 한쪽만 발달되고 한쪽이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네. 이런 분들도 사소한 충격에 정말 사소한 충격에 허리 디스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항상 허리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을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저도 해당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센터장님, 이 바르지 못한 자세가 허리 디스크에 악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한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허리 디스크는 대부분이 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이나 나쁜 자세가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자세에 따라서 허리 디스크에 미치는 압력 분포도 상당히 다양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서 있을 때를 기준으로 중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압력이 아주 낮은 수치로 나타나고 서서히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에서는 서 있을 때보다 2배 이상의 압력이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의외로 저희들처럼 지금 앉아있는 자세 있죠. 네. 이런 자세에서 압력 분포가 서 있는 자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허리의 전형적인 만곡이 S만곡이라든지 C자형 만곡 자체가 없어지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큰 원인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이 허리의 압력 수치를 높인다고 하니까요.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있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은 특히 주의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야 하는지 대표적인 증상들을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운동 시작했다고 그렇게 자랑이더니 바로 요가였군요. 어머, 제법 자세 좀 나오는데? 난 전생에 인도 사람이었나 봐. 어쩜 이렇게 안 보는 동작이 없지? 하여간 저 잘난 척이 문제라니까. 아, 약속 있다면서 저러다 또 늦지? 뭐예요 또? 이러면 요통 때문에 죽겠네. 허리를 뒤로 확확 젖히면서 유연성 자랑할 땐 언제고 웬 요통? 이렇게 젖히는 건 잘 되는데. 왜 숙이는 건 안 되는 거야? 허리를 뒤로 젖히면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 숙일 때 통증이 느껴진다. 자격증 준비로 바쁘다더니 누워있을 시간은 있고 자격증은 고스톱 쳐서 따나. 언니, 도서관 간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지. 폭풍잔소리에 대가 동생 입장이요. 근데 왜 이러고 있어? 자격증 준비한다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 에? 그런 거였어?
도서관에서 밤을 새서 공부해도 붙을까 말까 하는 어려운 시험이라는데 이래서 되겠어? 내가 허리가 아파서 그래. 그만 좀 나가주지? 저기 동생분 한마디만 더 했다가는 엄청난 전쟁이 시작되겠는데요. 아니 공부를 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딱 그냥 의자에 앉아서 하면 되는 건데 허리 아픈 거랑 무슨 상관? 야, 네가 허리 아파 봤어? 난 1시간 앉아있기도 힘들어. 허리 통증으로 오래 앉아있기 힘들다. 으이그 또 누워있네. 팔자 한번 늘어지셨구만. 신아야, 일로 나와봐 좀. 아 왜? 무슨 좋은 소리를 듣겠다고 또 저리 동생을 부르시나? 빨리 좀 앉아봐. 언니 다리 좀 주물러줘. 왜? 또 저려? 당기고 저리고 공부에 집중이 안 돼. 세상의 모든 언니 누나들은 왜 이러죠? 하여간 동생을 못 부려먹어 안달이라니까요. 뭐죠? 이 어색한 광경은?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잡아먹을 듯 싸우던 사이 아닌가요? 그나저나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젊은 사람도 무릎 관절염 온다더니 혹시 그거 아니야? 글쎄, 무릎보다는 종아리가 당기고 다리가 저리고 아무튼 뭐지 기분 나쁘게 아파.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허리를 숙이면 통증이 나타나고 오래 앉아있기 힘든 것은 물론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까지 내 몸에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 과연 괜찮을까? 원장님, 이 증상들을 살펴보니까 허리를 뒤로 젖혔을 때는 괜찮다가 앞으로 숙이면 통증이 발생해요. 왜 그런 건가요? 네, 그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뼈를 보호해주고 주변에 윤활 작용해주는 물렁뼈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신경보다 구조적으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앞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허리를 이렇게 쭉 폈을 때는 좀 통증이 덜하다가 네. 그다음에 약간 구부르게 되면 물렁뼈가 뒤로 다시 튀어나오게 되니까 통증이 더 오게 되고 다리 저림 증상이 오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세를 보면 일단 반드시 서 있는 자세도 아니고 또 구부정하게 구부릴 수 없으니까 네. 어정쩡한 자세라고 할까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따 아까 보니까 다리 당김이나 저림 증상도 대표적인 증상으로 꼽히는데 사실 신경이 아무리 연결돼 있다고 하더라도 허리랑 좀 관련이 없는 부위까지 통증이 생기는 게 좀 의아하거든요. 네, 그 진료실에서 흔히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르신들께서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면 가는 병원마다 당신은 다리가 저리고 걷지를 못하겠는데 어느 병원 가나 그 전문이라는 분들이 허리 사진만 찍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허리에 신경이 눌리면 다리에 통증이 오고 그것이 더 심하면 마비가 다리로 가는 것이지 허리는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실제로 허리에 우리가 가는 신경은 척추신경이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31개의 쌍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전깃줄 같은 효과가 있어가지고 전깃줄에 어떤 부분에 손상이 있으면 그 이후 전기선이 다 손상이 돼서 작동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곳에 통증이 일어나게 되면 그 줄기에 따라서 신경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네. 제가 이 모형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척추에 흔히 발생되는 것이 3번과 4번의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네. 3번과 4번의 통증이 누르면 이 신경은 어디로 가냐면 무릎 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릎 위가 저리다 그러면서 또 계단을 내려가실 때 풀썩 주저앉는다 그래요. 그래서 다 무릎이 구부러진다 그러고 네. 그런 경우에는 3번, 4번이구나. 또 4번과 5번 사이에 신경이 눌려 있는 경우는 이런 신경은 골반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종아리 옆으로 내려가서 엄지발가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엄지발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또 엄지발가락 쪽으로 감각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그쪽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5번과 천추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뼈 사이에 신경이 누르는 경우인데 이런 분들은 특징적으로 병원에 와서 그럽니다. 꽁지뼈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여기에 신경이 누르면 꽁지뼈가 아프면서 또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파요. 그러면서 발바닥이 저림 증상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또 특징적으로
우리가 까치발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심하게 눌려 있는 경우는 까치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자세히 보면 아, 이분이 어느 정도의 신경이 어느 위치에서 눌렸겠구나. 어느 정도 숙련된 전문이라면 네.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을 보면은 이제 어느 부에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센터장님, 이제 다리가 저리거나 당길 때 단순히 혈액순환이나 운동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운동을 하거나 마사지를 받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이 실제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도움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다리가 붓는다든지 근육이 뭉쳐 있을 때는 마사지가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 원인 자체가 허리 디스크에서 오는 다리 당김이나 저림 증상일 경우에는 마사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반면 운동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는 상당히 몸이 많이 힘들어요. 근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지고 척추를 직접적으로 지탱해주고 있는 주변 근육들이 강화가 되고 많이 또 증가가 되면서 또 이웃하고 있는 엉덩이나 대퇴부 근육이 좋아지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보다 훨씬 더 큰 기대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네. 또 제 주변에는 허리 디스크인 줄 알고 병원을 찾았는데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 분들 많이 계세요. 이게 두 질환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허리에 디스크라고 와서 왔는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뭐 협착증이 있고 네. 또 반대로 협착증이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보니까 또 디스크가 튀어나온 경우가 왕왕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주 질환이 사실 치료법이 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표를 보면은 이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젊은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렁뼈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가 저린 증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특히 누워서 다리를 들어보십시오 하면은 다리를 잘 들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반대로 이제 협착증인 환자들은 오랫동안 이게 퇴행이 돼서 온 거기 때문에 비교적 나이가 있는 분들에게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특징적으로 걷지를 못해요. 앉아 있으라고 그러면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건 괜찮은데 네. 걷지를 못하니까 좀 많이 불편하고 또 주변의 가족들하고 또 친구들하고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문제점이 뭐냐면 앉아 있을 때 전혀 통증이 없으니까 병원에 늦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질환은 잘 질환을 감별해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질환이 비슷한 것 같지만 명확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허리 디스크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씩 해결해볼까요? 닥스훈트처럼 허리가 긴 강아지들은 허리 디스크가 더 잘 걸린다는데 사람도 허리가 길면 허리 디스크가 더 잘 걸리나요?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근데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허리가 길다고 해서 허리 디스크가 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실제로 허리 디스크가 오는 것은 우리가 급격한 충격에 의해서 오는데 그 주변에 잘못된 자세에 의해 가지고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근력이 약화돼서 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허리가 단순히 길다 그 사실만으로는 디스크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그러나 우리가 척추가 일반인보다 하나가 더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네. 척추에 천추화라는 게 천추가 요추화된다고 해서 6개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분들에게는 자세히 보면은 척추 구조 자체가 약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엔 그 구조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올 가능성이 많은 것이지 절대로 허리가 길다고 디스크가 오는 것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허리 길이가 길다고 해서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음 질문 만나볼까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허리가 아플 때 운동을 해서 풀어줘야 한다는 사람이 있고 꼼짝 말고 누워서 쉬어야 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 말이 더 맞는 걸까요? 이번 질문은 센터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움직이다 보면은 증상이 더 심해질 것 같기도 한데요. 운동을 해야 할까요? 쉬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아프면 쉬어야죠. 네. 예. 하지만 통증이 이게 급성 통증인지 만성 통증인지 중요하고 그 비중을 갖다가 어디에 두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급성으로 나타나는 급성 요구 염자일 경우에는 근육의 부분 손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손상으로 인해서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심한 요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수일 내지 수주만 지나면 자연적으로 호전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네. 안정을 취한 다음에 서서히
걷기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가벼운 체조라든지 스트레칭을 통해 가지고 낮은 강도의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반면에 그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만성 요통일 경우에는 물론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아보고 운동을 수행을 하셔야 하고 근력 운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통증 자체가 근육의 과도한 긴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근육 자체가 아주 타이트하게 짧아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근육의 유연성을 면밀히 체크한 다음에 근력 운동과 유연성 운동을 적절히 섞어서 잘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일단은 안정을 취하시고 전문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여주시죠. 제가 우스운 얘기를 들었는데 허리가 두툼하면 척추를 잘 지탱해줘서 허리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네, 흔히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죠. 네. 허리가 두툼하신 분들이 힘도 세고 좀 허리도 튼튼해 보이거든요. 맞는 얘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척추를 보호하고 있는 근육이 튼튼하게 되면 사실 척추 디스크가 어느 정도 손상이 돼도 우리가 이 통증으로부터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속담에 이가 없으면 뭐 잇몸으로 음식을 먹는다 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요통이 있는 분들에서도 적절하게 근력 운동과 이 강화 훈련을 시켜주게 되면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보다는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허리에 통증이 많이 오는데 네. 그런 이유는 허리의 근력이 약해져서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허리 근력이 두툼해지는 것은 상당히 허리 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하셔야 될 게 있는데 허리 근육으로 인해서 허리가 두툼한 것과 지방이나 비만이 증가돼 가지고 허리 둘레가 두툼한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육이 발달한 경우에는 허리 자체는 두툼하지만 전체적인 둘레는 아주 가늡니다. 그리고 우리가 옆구리라고 그러죠. 옆구리 옆에 있는 복사근이라고 하는데 이 복사근이 발달이 되면은 요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콜라병 몸매라고 하죠. 네. 이렇게 아름다운 이 곡선이 발달한 이 콜라병을 보고 잘 발달된 그 근육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평상시에 복사근이 발달되면 허리에 아름다운 곡선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근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평상시에 운동을 통해서 허리 주변 근육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이제 허리 디스크에는 성역이 없는 것 같아요. 중장년층은 물론이고 중학생까지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허리 디스크에 취약한 위험군이 따로 있을까요? 네, 의학 서적에 보면 신은 인간에게 직립보행의 선물을 주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디스크라는 질병을 주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그만큼 있군요. 네.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 우리 인류는 허리 디스크와 떼어낼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히 어떤 유형에 있는 사람들에게 허리 디스크가 잘 발생이 되느냐 그런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첫째로 앉아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특히 요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 허리 디스크가 오는 것은 대부분의 이 유형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잘못된 자세가 있게 되면 허리 근력이 비정상적으로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디스크에 무리한 힘이 가게 되고 네. 그것이 사소한 충격으로 디스크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직업과 관계되는 것인데 허리를 많이 쓰는 직업군입니다. 우리 네. 주변에 보면 운송업체에 있는 분들 몸은 왜소하지만 무거운 거 많이 들고 반복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에게는 항상 허리 건강에 대해서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요새 건강에 화두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비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비만은 그 자체가 우리 몸에 척추의 무게가 늘어나면서 척추에 증가되는 압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러나 이제 보면 비만이 있으면은 우리가 복부 비만이 오지 않습니까? 네. 복부 비만이 오게 되면 우리 몸의 체형이 옆에서 보면 체형이 변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되면 몸의 축이 바뀌게 되고 어느 한쪽에 망가진 디스크에 더 많은 힘이 가기 때문에 디스크가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비만 같은 환자에 대해서는 세심한 자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센터장님, 이제 아까 앞서서 허리 주변 근육을 키워주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네. 근데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운동선수들 중에서 허리 디스크 환자가 많다고 해요. 네, 물론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과유불급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흥미로운 사실이기도 하고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도 힘든 만큼의 강도 높은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네.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그만큼 그런 강도 높은 운동은 근육을 강화시키기도 하지만 반면 퇴행을 빨리 오게도 하면서 허리 디스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저희 센터를 방문하는 프로 스포츠 선수나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들이 그 종목을 불문하고 허리 디스크와 관련한 문제로 많이 오게 되는데 이런 선수들이 재활 운동뿐만 아니라 또 다른 치료, 그다음에 수술적인 처치까지 받는 경우도 네. 아주 많았습니다. 또 이때 이 허리 통증은 일상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해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방치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허리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오히려 또 반대적으로 뭐 그까지 허리 아픈가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네. 왜냐하면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분명히 신경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신경의 자극 때문에 통증이 발생되는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놔뒀을 때는 사실 심각한 질환이 될 수가 있죠. 사실 최근에 있었던 환자의 한 사례를 보면 네. 이분은 이제 젊고 건강하신 분인데 뭐 계속 만성 통증에 시달리다 보니까 뭐 이번에도 뭐 작년처럼 똑같은 통증이겠지 하고 무시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아침에는 병이 다 나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통증이 갑자기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엄지발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응급실에 차를 타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처럼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망가지게 되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뭐 호미를 막을 것을 가리로 막는다 네. 이렇게 하는데 이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것도 누구나 다 앓기 때문에 아주 뭐 대수롭지 않은 병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변에 신경 증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빨리 정밀 검사를 해보고 주변에 전문기관을 찾아서 이 병의 예후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미리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심하게는 대소변 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만만하게 봐선 안 되는 질환인 것 같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허리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 허리 디스크.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잘못된 자세와 습관으로 젊은 층에서도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 허리 디스크 환자는 매년 증가 추세로 10대 청소년들의 비율 또한 크게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누구나 한 번쯤 허리 통증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반복되는 허리 통증을 방치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증상이 악화되면 허리뿐만이 아니라 심할 경우 하지 마비까지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겠죠? 허리에 나타나는 질환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허리 디스크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 직구상 검사는 허리 디스크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기본적인 검사로 다리가 올라가는 정도를 확인해 허리 디스크를 파악할 수 있다. 네, 허리만 아프고 통증이 한 1, 2주 내로 이렇게 점점 좋아진다면 크게 걱정하실 건 없는데요. 허리 통증이 상당히 심하면서 엉치, 다리, 발까지 통증이 심하게 오면서 저리고 그러면 또 이게 통증이 한 1,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엑스레이 검사가 시행되는데 허리뼈의 만곡이 감소한 정도를 살펴 다른 질환과 구분한다. 허리 디스크가 발생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CT 검사는 디스크 표면의 석회화나 척추관 협착증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 MRI 검사의 다각도 촬영을 통해 허리뼈의 모양과 디스크를 둘러싸고 있는 연부 조직의 이상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검사를 통해 허리 디스크가 확진되면 환자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시작된다. 환자들은 아무래도 수술적인 요법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비수적인 요법으로 운동요법과 약물치료, 물리치료 방법이 있겠고, 물리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적극적으로는 허리 중심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코어 엑서사이즈 등의 적극적인 물리치료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척추를 지지하는 심부 근육을 자극해 치료하는 근육 강화 운동은 근골격의 정렬을 바로잡아 움직일 때마다 나타나는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무중력 상태를 이용한 감압 치료는 척추 내부의 압력을 낮춰 디스크를 원위치로 복귀시키는 치료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손으로 직접 관절을 움직여주는 도수 치료는 근육이나 관절을 자극해 척추를 교정한다. 허리의 움직임을 조절해 척추의 구조적 악화를 개선시키는 운동 치료는 척추를 둘러싼 근육의 힘을 길러주는 데 효과적이다. 중화 치료는 손상된 디스크 안에 약물을 직접 투여해 디스크 내의 산성화를 중화시키는 치료법으로 손상된 디스크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고유의 탄성을 회복시킨다. 신경 주위에 카테터를 삽입해 비정상적인 조직을 제거하는 신경 성형술. 눌린 신경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유착 방지제를 투여함으로써 신경과 주위 조직이 들러붙는 것을 예방한다. 손상된 디스크를 제거하고 특수 재질의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 척추뼈가 마모되는 것을 막아주고 손상된 디스크를 대신해 척추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은 특수 내시경을 통해 손상된 부위만 제거하는 수술법으로 최소 부위 절개를 통해 치료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거기에 있는 사이에 염증이 자꾸 디스크 수술은 디스크 내부를 조금 손상을 입히게 되는 수술적 방법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건 안 하건 간에 디스크 환자라면 수술하고 나서 약 6주에서 8주간의 운동치료나 안전가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가 운동을 한다 그러면 걷는 운동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보통 하루에 한 3km에서 4km 정도의 걷는 운동이 가장 이상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체의 중심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허리. 몸의 중심인 허리 건강이 무너지면 전신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로 생활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네, 어떤 환자는 운동만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또 어떤 환자는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데 운동으로 치료가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네, 우선 전문의의 진단이 가장 우선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환자가 느끼는 자각 증상이 또 중요합니다. 하지 감각에 심한 이상이나 마비가 있거나 또 아주 심한 경우에는 대소변에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 하에 치료나 수술 여부를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네. 다음으로 통증 여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환자의 주관적인 통증 정도가 재활운동 수행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가능한지 여부를 보는 겁니다. 그 기준은 운동 중에 신경학적인 증상이 있지만 아주 낮은 정도이고 통증 정도가 없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통증이 있더라도 아주 낮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면서 운동이 수행해야 되는데 이러한 증상들을 보면서 운동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운동 적용에 가능 범위는 신경학적인 증상 유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또는 운동 중에 환자의 주관적인 통증이 어떠냐에 따라서 운동 적용 범위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공 디스크 치환술도 참 많이 이용되는 이용법이잖아요. 네. 그런데 인공 디스크에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수술 시기를 늦춰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가요? 네, 뭐 그런 말이 있죠. 모든 것에는 뭐 유통 기간이 있다,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무릎 관절 수술 때문에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릎 관절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많이 쓰게 되면 뭐 언젠가는 닳지 않습니까? 네. 무릎 관절은 약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간다고 돼 있는데 많은 연구에 의하면 척추의 인공 디스크는 약 100년 정도 간다 이렇게 보고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사용한 것은 한 15년 정도 됐고요. 네. 그다음에 외국의 사례는 거의 30년 정도 됐는데 이것이 마모돼 가지고 다시 갈아 끼워야 되는 경우는 여태까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또 인공 디스크에서 말씀드리게 있다면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인공 디스크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보존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스크의 구조가 완전히 바뀐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인공 디스크를 치환해 주는 것이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한다고 해도 재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재활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일반인들은 재활 운동이 특수한 계층, 특히나 운동 선수들에게나 가능한가가 네.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재활 운동은 오히려 운동 선수들보다는 일반인들이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평소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그런 일반인들은 근육의 발달이라든지 신체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재활 운동은 일반인들이 많이 하셔야 하고, 더구나 신체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동작의 운동들을 제한하기 때문에 신체 기능들은 더 극히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활 운동이 환자의 회복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이미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가지고 입증이 되었는데요. 재활 운동을 한 그룹에서는 8주에서 12주 정도만 지나면 정상 기능을 회복하는 반면에 네. 그렇지 않은 그룹에서는 6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 거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상 기능을 회복을 하지 못한다든지 근기능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기 마련입니다. 네, 이 질환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의료진의 노력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환자 본인의 노력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허리 디스크는 치료나 수술 후에도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관리가 중요한데요.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 지금 알려드릴게요. 엉덩이와 허리에 힘을 줘 허리 주위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는 엉덩이 운동은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무릎 사이에 베개를 넣고 엉덩이를 들어 15초간 유지합니다. 이때 엉덩이가 내려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허리 디스크는 다리 통증까지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다리 운동도 중요한데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주세요. 10초 정도 유지한 후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해 주세요. 스트레칭을 통해 긴장한 허리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다리를 뻗고 앉아주세요. 한쪽 다리를 반대편 발 옆에 두고 무릎을 세운 후 몸통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양쪽 모두 동일하게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척추는 전신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깨 운동도 함께 해주시면 더욱 효과적인데요. 팔꿈치를 펴면서 상체를 일으켜주세요. 이때 바닥과 팔이 수직이 되도록 자세를 취해 10초간 유지합니다. 자, 마지막 운동은 엎드린 상태에서 천천히 상체를 숙여주세요. 팔을 뻗은 상태에서 어깨를 누르는 느낌으로 힘을 주세요. 이때 엉덩이가 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려운 척추. 매일 꾸준한 운동으로 허리 건강을 지켜보세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잘 봤습니다. 네, 센터장님, 이 허리병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수영이나 걷기,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을 권하는데요. 운동을 할 때 좀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운동들은 저희도 흔히 처방하는 운동들인데요. 왜냐하면은 가장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상당히 많은데, 먼저 수영 같은 경우에는 영법을 익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영보다는 물속에서 발차기를 한다든지 물속에 걷는다든지 뛴다든지 하는 물의 저항을 이용해서 하는 수중 체조를 권해드릴 수 있고요. 네. 영법을 익힌 경우라면은 허리에 과다한 신전, 젖히는 동작이라든지 스트로크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동작들, 특히나 평행이라든지 접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요통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걷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보폭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폭이 너무 크거나 그다음에 작게 되면은 골반과 상체의 움직임이 상당히 심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흔들림 자체가 우리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동을 하는데 상당히
방해를 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보폭, 그러니까 이상적인 자신의 보폭은 자신의 키에서 100cm를 뺀 정도, 나머지 숫자가 자신의 이상적인 보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근력 운동인데, 사실 근력 운동이 운동 중에서는 가장 우선시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복부라든지 허리라든지 엉덩이를 강화시키는, 집중적으로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셔야 하는데, 우리가 헬스클럽에서 하는 운동들을 보면은 간단한 아랭이라든지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특히나 여자분들은. 하지만 그런 소도구를 이용한 운동보다는 덩치가 큰 기계식 머신류의 운동들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머신류의 운동들은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규격화되어 있는 머신 종류 운동들은 우리가 안전하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근육들을 선별적으로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운동들 자체도 초기에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네. 운동을 수행을 하더라도 전문가의 지도 하에서 운동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운동도 중요하고 또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할 거는 예방이 아닐까 싶은데요. 허리 디스크를 예방하고 또 허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평소에 생활 습관들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요? 네, 사실 허리 디스크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다들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회자 말씀대로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사실 모든 병이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 사실 알면서도 사실 우리 몸이 그렇게 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허리 근육을 튼튼하게 해준다는 것은 스스로가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네. 매일 반복되는 운동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실 걷기를 하고 또 수영을 하고 자전거 타기, 또 우리 많이들 하고 있는 등산 같은 것이 허리 건강에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프다고 뜸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횟수를 정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또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마다 보통 나는 오전, 오후에 항상 앉아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활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규칙적으로 시간표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한 50분 정도 앉아있으면 한 5분 내지 10분 정도는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 그 자체가 근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인체의 중심이 무너지는 질환, 허리 디스크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허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허리 건강을 지키는 일에는 무심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부터라도 내 허리의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또 근력 강화를 위한 운동에 힘써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